노재패는 어디로? 서울 일본어 간판 급증한 배경. 일본 뉴스. 도쿄 시노쿠보에는 한류타운이 형성되어 주말에는 몰려드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옷가게, 화장품 가게 등도 있지만 주류는 역시 한국 식당입니다. 식당의 얼굴인 간판을 보면 발음상 제대로 표기가 안 되지만 일본어로 적혀 있으며 보조적으로 한글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메뉴도 역시 일본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여행 붐이 일면서 서울, 을지로 등의 일본 식당이 속속 개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이 운영하며 일본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일본과는 달리 이들이 차린 식당 전면 간판에는 버젓이 일본어로 식당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는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메뉴판도 일본어 일색이며 심지어 가격조차 N화로 표기한 곳이 있을 정도입니다. 벽면에는 일본에서 식당을 감독하는 부처인 후생 노동성의 안내문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여론이 들끓습니다. 한글 없는 일본어 간판에 시대착오적 포스터까지. 왜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잊은 사람들이 많냐? 한국에서 장사하면서 일본 후생 노동성 안내문을 붙여놓은 건 웃고 넘길 수준이 아니다며 비판하는 의견과 일본처럼 잘 꾸며놨다, 맛있어 보인다, 간판은 이미지를 파는 기능이 있지 않냐? 오히려 저 애국어 간판에 호기심이 자극된다. 이미지를 어필하는 건 어디까지나 업주 선택 영역 아닌가 하는 호의적인 반응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어 간판이 급증한 것과 관련된 일본 언론의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13일 뉴스위크 일본판에 실린 노재패는 어디로? 한국 서울의 길거리에 일본어 간판이 급증, 그 배경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일본어 간판을 내거는 가게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식 가게 구조의 간판 표기도 일본어뿐인 가게가 등장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어와 한글을 병기하고 있었다. 명동에 인접한 을지로 3가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일본인 거주 구역으로 지금도 일본 가옥이 남아있다. 그 일본 가옥의 안쪽에 있는 중국 음식점 지유케는 일본식 중국 음식을 내놓는다. 가게명이나 매장에 게시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까지 일본어이며 점례도 일본어 중화음식점을 모방하고 있다. 메뉴는 물론 한국어이지만 메뉴 이외의 한글 표기는 주의해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지유켄 옆에 있는 이자카야 로바타카미는 모두 일본어다. 영문자는 있지만 한글은 없고 게시하고 있는 포스터도 일본어다. 지유켄과 로바타카미가 있는 골목에는 일본어 간판이 즐비해 마치 도쿄나 오사카 같다는 목소리와 사진을 SNS에 투고하면 일본에 여행 중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일본어 간판은 용산구 용리단 길이나 젊은이의 거리로 알려진 대학로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사정에 따라 간판을 애국어로 하는 경우에도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한글을 병기해야 한다. 지자체 등에 상담하는 시민도 있지만 법령상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나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된 표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을지로 상가에서 2019년 4월부터 이자카야 육가네를 운영하는 이와사키 씨는 일본어 표기에 긍정적이다. 최근 하이볼 인기로 일본식 이자카야가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 여행을 계기로 본격적인 일본어 맛을 찾는 한국인이 늘고 있지만 새로 생긴 일본어 간판의 오너는 한국인이며 구역 내에 있는 일본인 가게에는 육가네가 유일하다. 을지로 상가는 한국 유수 인쇄단지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서울에서 창업한 2012년부터 사무소를 차렸던 장소로 당시 일본식 요리를 제공하는 가게에는 돈가스 가게 한 곳만 있었고 일본어는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해 병기하는 가게가 몇 곳 보이는 정도였다. 취업 인구에 비해 음식점이 적어 모든 음식점이 화랑이었지만
코로나로 폐업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음식점 폐점도 잇따랐다. 주말은 젊은이들로 넘치지만 평일에는 사람의 왕래가 뚜렷하게 줄었다. 일본어 간판이 화제가 되면 사람의 왕래가 돌아올 기대가 있다고 육관의 이와사키 씨는 말한다. 일본어 간판에 관해 찬반 양론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표기로 개성을 내는 가게가 늘어나 흥미롭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나 일본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는 이용자가 있다는 점원도 있다. 반면 일제강점기를 언급하며 과거를 잊고 일본 문화를 누리는 것 같다고 거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확산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계속되는 코로나 예출 규제로 많은 일본 음식점이 공경에 처해 폐점하거나 업종 변경한 곳도 적지 않다. 친일본 정권의 탄생과 공전의 일본 여행 붐, 하이볼 붐이 맞물려 일본식 이자카야가 급증하지만 필자 등 한일 비즈니스 종사자가 노제편을 잊지는 않는다. 2027년 차기 대선에서 반일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은 제로가 아니고 일본 붐은 선거 전이 시작되는 2026년 하반기 이후 어떻게 될지 예측을 불허한다고 생각한다. 새로 개점한 일본 음식점이 과연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지 또 몇 곳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일과성 붐으로 끝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음식과 패션 등 유행하는 것은 거의 모두 개성이 없는 인상입니다. 일식이 유행하면 순식간에 가게가 늘어나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전통 있는 음식점 등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일본처럼 남성이 요리하고 있는 가게도 상당히 적은 인상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서로 상대방의 문화, 습관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좋은 기분이다. 지금의 젊은이가 고령자가 되는 30년 후쯤에는 사이가 나빴던 시절을 그런 적도 있었구나 하고 그립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다음 댓글입니다. 전후 날조된 역사교육,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35년의 잊지도 않은 역사를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한때의 붐은 곧 소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 그 증거로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에게 일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좋다. 대부분이 굉장한 반일의 생각이 전해져 온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좌파 미디어나 학자는 국민 80%가 참여하는 노제팬 운동은 현대인에 의한 항일 운동이라고 해설했다. 항일 운동도 노제팬 운동도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설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마음의 어딘가에 일본에 대한 열등감과 동경이 있지만 거짓말로 도배된 역사교육으로 비뚤어지겠지. 분명히 말해 민폐다 언제 단교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이상입니다.